것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맨날 누구랑 싸우란 말은 아니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 저도 교사로서 그런 거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또 고민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두환 정책을 펼쳤고 이제 보시면 이제 올림픽도 유치합니다. 유치한 거지 88년에 대통령이 전두환이 아니야. 노태우였어요. 노태우 유치를 합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서울 아시안게임 최초로 유치했고 그 다음에 88년에 서울올림픽 유치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남이 돼. 그게 뭐 전두환이 노태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국제 행사가 처음 시작된 이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단합을 하고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아시안게임 2위, 올림픽 4위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만들어내고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그 당시에 그걸 화학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전두환의 정책이 있었다면 이 86년, 87년 이때쯤 가면 이제 요런 뭐랄까요? 요런 건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그 계속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위하고 이러니까 이제 물밑 작업을 이제 전두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대학생들이나 시위 주동자들을 막 체포하고 잡아들고 이랬는데 87년 1월달에 이제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드디어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터집니다. 자, 영화 1987을 보시면 이 장면이 잘 나옵니다. 영화 1987 그 김태리 나오는 거, 강동원하고 나오는 것만 나오는데 책상을 탁 하고 친이 하고 죽었대. 내가 지금 책상을 탁 쳤는데 네가 놀래가지고 그냥 진정하게 죽어. 말이 되냐고. 어린 애도 아니고 서울대 다니는 젊은 학생이 부산 사람입니다. 박종철이 부산 사람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했는데 당연히 이제 반대했겠죠. 전두환은. 자, 그래서 이제 야당 제야의 정치인이 아까 말했던 장준하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목사님 중에 유명한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 그 활동을 많이 했던 이런 분들 또 학생들 이들이 막 이런 걸 추진했는데 전두환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걸 추진하는 사람들을 북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 과정에서 박종철이 1월달에 자 봐봐 87년 1월달에 박종철이 그 추운 겨울에 죽게 됩니다. 하정우가 검사로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하정우 검사로 나오는데 그 결국은 물고문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 당했던 현장을 가봤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이라고 창문도 이상하게 생겼고 왜냐면 밖에서 잘 안에 안 보이게 창문이 약간 삐뚤삐뚤 약간 대각선처럼 돼 있는데 그 남영동이 서울역에서 한 코스 지하철 한 코스 남영역이라고 있어요. 남영역이라고 있어요.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 내가 옛날에 충렬 중에 학생들하고 같이 여름 방학 때 역사 탐방을 갔었어요. 서울에 2박 3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숙소도 정하고 코로나 없고 애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애들 데리고 방학 때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남영동 거기 갔습니다. 내 블로그에도 그거 올려놨어요. 갔는데 와, 그 현장에 갔어. 근데 목욕탕 욕조 같은 게 하나 있어. 우리 아파트에 가면 있는 욕조 있잖아.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사람을 머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목조에 보면 이렇게 욕조에 보면 뭐 턱이 있잖아. 턱. 거기에 여기서 머리를 막 밀어넣으니까 여기가 숨이 이제 물리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은 나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누르니까 이게 눌려가지고 사실은 죽게 되는 거야. 죽게 됐는데 항상 여러분 근데 보면 양심가들이 있습니다. 양심가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죽으려고 하니까 그 고문한 사람도 누구였어요? 현직 경찰들.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들입니다. 경찰들이 고문하다가 숨을 안 쉰다. 왼발 일로 봐. 숨 안 쉬어. 뭐 계속 숨 안 쉬어. 의사를 부른 거야. 중앙대학교 그 당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뭐 주사 놓고 뭐 했는데 다 안 돼. 안 됐는데 이제 의사 보고는 너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숨어있던 그 기자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고 그 의사도 말 안 하려고 했다가 뭐 물기가 있었고요. 그 기자가 물기요? 물고문을 했다는 거지. 딱 추측하는 거죠. 이렇게 물기요. 그러면 물기가 있다는 거 이제 물고문을 했다는 거지. 딱 증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박종철의 이제 어떤 그 죽음과 이것들이 이제 폭로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그 경찰서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서 이제 막 이제 전두환 물러나라 하는데 전두환이 이때 희한한 발표를 합니다. 4월 13일 날. 자 이게 1월 달이었고 자 지금 박종철이 왜 잡혔냐면 직선제를 개헌을 주장했잖아. 근데 전두환이 무슨 걸 하냐면 나는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거야. 호헌이 뭐냐면 헌법을 지키겠다는 거야. 지켜보자. 그러니까 헌법을 지키겠다. 근데 헌법이 뭐야? 이거야 헌법이. 이거 팔짝이 이거야. 그건 뭐야? 대통령 어떻게 뽑겠다는 거야? 여전히 체육관에서 선거인단 선수 뽑겠다는 거야. 호헌, 헌법을 지키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상한 헌법을 좀 지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들고 일어나는 거야.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 구호를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치면서 막 들고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서울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6월 달 봐봐 이게 4월 이게 1월에 일어났고 이게 4월이었고 이게 6월 달에 이제 드디어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이때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 때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고 바로 죽은 게 아닙니다. 최루탄에 맞고 병원에 옮겨져요. 근데 한 2주가 3주 한 달 가까이 끌다가 결국 사망하셨어요. 내가 연세대를 갔거든. 친구들, 애들 우리 학교 애들이 연세대로 갔었어요. 연세대 가서 연세대에 그 연세대 정문이 있어요. 연세대가 쫙 이렇게 돼 있거든. 학교 가보면 쫙 끝에 이제 그 언덕으로 가라고 쭉 있고 정문 쫙 가다 보면 오른쪽에 보면 학생 식당하고 회관이 있는데 그 약간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에 올라가면 이한열 동산이 있습니다. 이한열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알리는 그런 그 유명한 사진도 있죠. 연세 티 입고 이렇게 피 흘리는 그래서 운동화 입는 그 사진도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더더욱 학생 들고 일어나. 들고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전두환이 한 발 물러납니다. 근데 물러날 때도 전두환은 자존심이 있었는지 본인 입으로 말 안 해. 어떻게? 노태우 입을 빌려서 당시 노태우가 민정당 민주정의당 웃기죠. 자, 자기들이 민주정의당이래. 민정당 대표가 노태우였어. 본인 대통령이었고 민정당 대표 노태우의 입을 통해서 6.29 선언을 발표합니다. 직선제 개헌 하겠다는 겁니다. 6.29 선언 6월 29일 날 발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언이 뭐다? 대통령 직선제로 가겠다. 대통령은 5년만 하고 한 번만 하겠다. 자, 얼마나 시민들이 기뻐했을까요? 와, 드디어 이뤘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이한열 열사 그 추도식이나 이럴 때 보면 그 멋있습니다. 그 문익환 목사님 나와가지고 외쳐요. 이한열 열사야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누구 열사야 하면서 외치면서 그 집회를 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정광훈 나와서 설치는 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정광훈이 지금 나와서 저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참 목사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서부지법 대법 그 법원에 쳐들어가는 사람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의 전도사라며 말로 차고 하는 사람이 사랑제일교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을까? 그런 거 앞에서 근데 지금 교회들이 거기에 입을 닫고 있어. 나는 그게 더 부끄러운 것 같아. 그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특히 대형 교회,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그 정광훈을 욕을 못해. 목사들이 말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 못해. 참 슬픕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기 싫은 그런 걸 보면서 슬픈 현실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고 여러분 문익환은 잘 모르겠지만 윤동주의 친구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민정당 대표로 다음 대통령 누가 나왔냐면 후보로 노태우가 나왔어. 그렇겠죠?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나온 거야. 전두환 물러났어 이제. 그러면 여당에서는 노태우가 나왔어. 근데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많았어. 그 중에 DJ, YS, JP 3명 3김이 있었던 거야. 요 3김이 통합을 했어야 돼. 한 명만 나왔어야 돼. 근데 이 3명이 다 분열돼서 각자 나와버린 거야. 각자 나와버리는 바람에 노태우한테 졌습니다. 노태우가 봐봐 36% 받고 노태우가 당선됐다고. 지금은 49% 받아도 탈락하는 상황인데 36% 받아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그러면 김대중, 김영삼 이 사람 둘이 한번 하면 이긴다고. 그래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됐죠. 근데 봐봐 여당이 노태우 당이잖아, 그죠? 당선됐으니까. 근데 여당은 지금 자가 여소, 야당은 지금 대통령은 안 됐지만 여러 지도자들의 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당은 여소야대 정국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금 국민의힘이 더 좁은 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당이잖아. 여소야대입니다 지금이. 이해가시죠 어떤 말인지. 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에서 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설 때 세계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소련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소련이 뭐야?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하고 막 저기 남쪽하고 다 묶어서 소련이었는데 이게 이제 해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각자 자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각자 자기 나라.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고 우리가 중국과도 수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동독과 서독은 또 통일을 하네. 그런 분위기가 90년대 초입니다. 이게 80년대 말 90년 초에. 그래서 이걸 북방 외교가 뭐냐면 이제 어떤 그 공산권 국가들,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가 이제 수교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소련과도 하게 되고 90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되고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을 못했었어 동시에. 근데 이제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도 합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통일을 하자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다 무슨 북방과 관련된 거죠. 북한이나 어떤 공산국가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물론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지키지 않았지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발표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도 합니다.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담도. 이런 것들 다 북방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그 경제가 불투명하고 경제가 이 대기업 중심의 막 빈부격차도 심하고 너무 자본가 위주가 많다. 경제실천자유연합 연대 경실련이 창립됩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죠. 그러니까 경실련도 창립되고 지방자치제도도 부분적으로 실시. 자, 지방자치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됐다는 것은 광역지자체다. 여러분 광역이 지자체가 있고 작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이런 게 광역지자체입니다. 큰 도시, 큰 거. 그러면 조그마한 거 해운대구 무슨 뭐 주민센터 이런 건 작은 거잖아. 작은 지자체. 요런 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했는데 광역지자체는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시를 안 했어. 사실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했다가 그건 김영삼 때 합니다. 김영삼 때 광역. 그래서 요거는 부분이라고 돼 있고 이거는 전면 실시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렸기 때문에 저는 노태우가 했던 정책을 제가 어릴 때라서 잘 몰라요. 근데 김영삼 때 했던 정책은 내가 기억이 나요. 내가 대부분 기억이 나는데 자 여소야대 정국에서 또 놀라운 반전이 한번 펼쳐집니다. 김영삼이 이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평생을 야당에서 박정희, 전두환과 싸워왔던 김영삼이 민정당에 들어간 걸 합당을. 민정 합당을.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여러분 부산이 어떻게 되냐면 부산 사람들이 김영삼 쪽을 따라가면서 지금의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원래 부산 마산은 아까 나왔잖아. 뭐 부산 마산 부방 나왔잖아. 항상 싸우는 쪽이었다고 항상. 그 박정희 왜냐면 이 이승만의 자유당 이게 박정희의 뭐로 이어져요? 공화당. 그리고 이게 뭐요? 전두환의 뭐로? 민정당.
그리고 이게 지금에 쭉 이어와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서 국민의힘이라고 이게 이렇게 오는 거라고. 물론 구성원들은 바뀌겠지만 큰 틀은 이렇게 간다고. 근데 원래 김영삼 세력은 다 이쪽을 반대하는 세력이었다고. 근데 김영삼이 이쪽과 상당 합당을 하면서 김영삼을 지지하는 부산, 마산, 이 경남이 다 어디로 이쪽 편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되버립니다. 근데 그때 상당 합당은 반대합니다. 토론도 없이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외쳤던 사람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사실 노무현을 정치로 끌고 왔던 사람도 김영삼인데 노무현은 그걸 반대했어. 김영삼은 그러나 노무현의 말에 무시했지만, 자 아무튼 그래서 김영삼이 당선됐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싶었나 봐요. 됐어. 김대중으로 먼저 됐죠. 그리고 50 청문회. 자 50이라는 게 뭐냐면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공화국이라고 불렀는데 50은 전두환 정부를 말합니다. 5공화국.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죄들, 잘못한 것들 막 이제 처벌하고 하나회 척결 없애버립니다. 김영삼 잘한 겁니다. 하나회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보세요.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 5.18 6월 항쟁, 진상규명,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자.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이때 없어집니다. 이때 광복 50주년 행사를 했거든. 내가 기억나요. 여러분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맞죠? 2025년, 1945년,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그죠?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제 책이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사진 자, 근데 제가 광복 50주년일 때 내가 기억이 나. 그때 기념 우표도 사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릴 때인데 이때 총독부 건물도 철거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이름 바꿉니다. 이때 바꿉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하고 이제 광역지자체, 이제 기초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까지도 다 이제 전면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금융에 있어서 부동산 실명제를 한다. 그럼 그 전에는 내가 남의